지난 시간에 그 리미 시어림을 하고 그다음에 예제를 몇 개 들어준다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다 계산할 수 있는 이그젠플이지만 그냥 한번 써봅시다. 예제예요. 너무 많이 안 하고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 가져왔습니다. 쉬우니까 쉽다고 써놓고 합시다. 이렇게 써놓고 어려우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n분의 2n 플러스 1 얘를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잖아요. 이거 입실론 델타로 증명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 주에 했거나 이번 주 첫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냥 얘를 그냥 증명해라, 뭐 정의를 사용해서 증명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거 다 써라, 그러면 우리 사칙연산에 대해서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다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xn을 이거 2라고 치고yn을 n분의 1이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그쵸? 저 수열은 xn 더하기 yn이잖아요. xn 볼 것도 없이 이잖아요. 상수 수열이니까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야, 지난 시간에는 복잡하게 증명했는데 사칙연산에 대해서 되고 나니까 이제 고등학교랑 똑같네. 이거 나눗셈 정리 바로 쓸 수 없습니다. m 플러스 5도 발산하고 2m 플러스 1도 발산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나눠봅시다. 어디 보자. 1 플러스 5 나누기 n, 얘는 2 플러스 1 나누기 n. 얘를 하고 싶어요. xn을 뭘로 할까? 2 플러스 n분의 1로 하고요. yn을 1 플러스 n분의 5라고 합시다. 이거 수렴하잖아요. 이거 이 위에 있는 수열이잖아요. 이 수렴하고 n분의 1 수렴하고 더한 거 수렴하고 수렴값은 두 개의 수렴값의 합이랑 같으니까 2, 1 나누기에 대해서 각각의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안 가면 수렴한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아, 쉽다. 진짜 쉽죠. 이제 고등학교 수학 같죠. 그래서 입니다. 자, 2n 나누기 n제곱 플러스 1. 이것도 비슷하게 해봅시다.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할까? n으로만 나누면 안 돼요. n으로만 나누면 얘가 n 플러스 n분의 1인데 무한대로 가잖아요. 수렴하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지. 어디 보자. n 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위에는 2 나누기 n, 얘는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왜? 분자 0으로 가잖아요. 분모 1로 가잖아요. 나눗셈 하면 되겠네. 그쵸? 됐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 사인에는 숫자가 아니라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지가 아무리 커봐야 이거잖아요. 사인에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사인 n이 있겠습니다. 맞죠? 왼쪽도 0으로 가고 오른쪽도 0으로 가네. 샌드위치 렘마에 의해서 얘도 미안합니다. 왼쪽도 0으로 가고 오른쪽도 0으로 가네. 샌드위치 렘마에 의해서 가운데 것도 0으로 가겠네. 그쵸? 다 쓰고 나니까 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방금 증명했던 거는 아주 엄밀하게 증명하긴 했지만 결과 자체는 고등학교 때 알고 있는 거니까 결과를 써라. 대학교 수학 같지 않은 한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좋은 거네. 자, 이제는 좀 또 대학교 수학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봤자 다행히 수열의 특성 이런 것들은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고 해도 됩니다. 우리 새로운 특성을 갖는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개념이 새롭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모노톤, 시퀀스,
단조 수열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단조 수열이 되게 중요한 수열이에요. 근데 모노톤이라고 쓰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니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먼저 해보고 합시다. 자, xn이 수열이라고 합시다. 우리 항상 이제는 이제 좀 익숙해져야 돼요. 새로운 섹션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증명을 하고 예제를 보고 이런 걸 반복을 할 거예요. 네. 해석계로는 좀 달라서 중간에 그 계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저거는 계산이긴 한데 저는 특수한 케이스고, 그래서 정의, 증명, 정의, 증명, 중간에 가끔씩 예제 뭐 이런 것들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3.3도 되게 짧습니다. 우리가 이 xn이라는 수열을 증가수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증가수열이에요. 증가수열이 되려면 뭐 해야 돼? x1보다 x2가 크거나 같고 그것보다 x3가 크거나 같고 이래야 됩니다. xn보다 xn 플러스 1이 전부 크거나 같을 때. 야, 정의 되게 간단하다, 그죠? 그냥 여기가 같을 수도 있어요. 1111, 222, 333 이런 것도 증가수열입니다. 증가수열 중에서 특수하게 strictly increasing 이라고 하면요, 얘가 확실하게 클 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11, 222 이런 거는 increasing인데 증가하긴 하는데 strictly increasing 은 아닙니다. 강증가라고 하던가? 이제 한글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자, 얘입니다. 반대로 디크리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디크리징 당연하지. 딱 봐도 감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단 하나, 같은 것도 허용한다예요. 땡땡땡땡땡땡. 스트릭트리 디크리징도 똑같겠네요. 그래서 뭔가 많이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새로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수열에 예를 들어라. 그러면 다 들 수 있어요. 다. 너무 쉬운 거니까. xn이 뭐 예를 들어 전부 1이다. 인크리징이에요. 디크리징이기도 합니다. 스트릭트리 인크리징은 아니에요. xn이 예를 들어 뭐 1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혹은 xn이 n이다. 이러면 인크리징이면서 스트릭트리 인크리징이잖아요. 얘는 디크리징이기도 합니다. 스트릭트리 디크리징은 뭐 이런 거. 그쵸. 예제는 되게 다양하게 될 수 있어요. 주어진 수열이 있으면 이 넷 중에 뭔가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 xn이라는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모노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모노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크리징이나 디크리징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니까 똑같이 취급하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얘가 인크리징이거나 혹은 디크리징일 때, 그래서 이 네 개는 다 모노톤입니다. 인크리징 혹은 디크리징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스트릭트리 모노톤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잘 안 쓰긴 하지만 쓰긴 씁니다. 얘는 당연히 strictly increasing이거나 strictly decreasing일 때. 이거 모노톤인데 strictly 모노톤은 아니에요. increasing 오케이, decreasing 오케이, strictly increasing no, strictly decreasing no. 그쵸? 얘 strictly 모노톤입니다. strictly decreasing이니까 strictly increasing이니까 strictly 모노톤입니다. 얘도 strictly 모노톤이죠. strictly decreasing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증가, 감소, 확실하게 증가, 감소, 증가 혹은 감소, 확실하게 증가 혹은 확실하게 감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예제를 보긴 볼 거지만 예제를 보기 전에 중요한 정리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리가 중요하긴 한데 증명도 별거 없고 이 정리 말고는 그 앞에 리미시오렘처럼 뭔가 다양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얘는 개념적으로 실수가 되게 좋은 성질을 가진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 정확히 말하면 인크리징 컨버전스 시어렘인데 하나가 되면 다른 게 되는 게 뻔하니까 모노톤 컨버전스 시어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해석학을 아마 그 재수강을 했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해석 개론에서는 얘가 우리의 컴플리트니스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자, 익숙한가 봅시다. 익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올해라도 패스해야죠. 자, xn이 인크리징 시퀀스라고 합시다. 얘가 바운디드 어버브라고 합시다. xn이 이런 거에 얘가 뭐가 있지? 우리 사실은 이런 거 무지무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림이랑 얘를 하나 듭시다. x1, x2, x3, x4, x5 땡땡땡땡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얘가 다 뭐 20보다는 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다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얘가 막혀 있어요. 지붕이 있어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수렴해야겠죠. 수렴해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수렴한다가 우리가 할 얘기입니다. 리밋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런 이게 왜 실수의 강력한 성질일까를 생각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예를 봅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x1은 1, x2는 1.4, x3는 1.41. 아, 뭔지 알겠다. 이렇게 이런 유리수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뭔가 점점 증가하는 유리수 수열이잖아요. 극한이 있다. 그 극한이 실수다. 우리가 그 극한을 루트 2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저것들의 제곱은 2로 가깝게 가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의가 맞으면 이 정리가 맞으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를 유리수들의 증가하는 극한으로 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개념적으로만 봤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컴플리트니스랑 똑같아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거 있잖아요. 실수가 뭐지? 수직선을 채우는 거. 그거 어떻게 채워? 뭔가 유리수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극한처럼 생긴 것. 우리가 챕터 2에 맨 처음 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증명은 무지 쉽습니다. 그리고 극한을 실제로 구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극한이 뭐냐면 얘가 xn이란 집합 알죠? 이 집합은 당연히 바운디드 어버브입니다. 그런가? 왜? 얘네들이 다들 n보다 작다며 수열이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집합도 대응되는 집합도 바운디드 어버브여야지. 얘의 수프리멈과 같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증명 엄청 쉬워요. 이 거창한 것보다. 그래서 그 따름 정리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xn이 디크리징 시퀀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수렴한다. 수렴하고 그 수렴 값은 그래서 그 리밋은 인피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정리를 증명하면 다른 정리는 바로 나오죠. xn 대신에 마이너스 xn을 생각을 하면 되니까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xn이 바운디드 모노톤 시퀀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별거 없죠. 그냥 바운디드니까 바운디드 어버브도 되고 바운디드 빌로우도 되는 거예요. 인크리징이나 디크리징이거나 상관없이 정리나
따름 정리 1번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xn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거 아니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 정리만 증명을 하면 얘네들은 다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증명 무지하게 쉬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극한이 수프리멈이다 를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xn이랑 요 값의 차이가 n이 크면 충분히 가깝다, 입실론만큼 가깝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그 전에 미안해요, 이거 나중에 하고 우선 이 값을 찾는 게 먼저니까 이 값이 있다 뭐 알지만 명확하게 써야죠. S라는 집합을 우리가 xn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S는 바운디드 오버입니다. 그죠? 그죠? 별거 없죠. 아까 우리가 이거 그림에서 얘기했던 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xn보다, 그러니까 xn들보다 모든 xn보다 더 크거나 같은 m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보다 더 크거나 같은 m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바운디드 어버브입니다. 따라서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실수의 성질이라고 증명 없이 썼던 성질 때문에, 컴플리트니스 오브 R 때문에 수프리멈이 존재합니다. 그 수프리멈을 우리가 이름을 줘야 되니까 X스타라고 합시다. 맞죠? 네. 자, 우리가 보일 것. X스타가 극한이다 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할 것. X스타랑 XN의 차이가 가까울 것. 그쵸?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X스타와 X가 가까운 건데, 여길 봐요. 여기 X스타가 있어요. xn 플러스 1 점점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X스타에 왼쪽으로 입실론, 오른쪽으로 입실론, 좀 다르긴 하지만 거리 같다고 칩시다.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n이 크기만 하면 다 들어간다고 보이고 싶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얘는 수프리멈이니까 얘는 수프리멈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하나는 있습니다. 증가수열이잖아. n보다 큰 건 다 있는 거지. 이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한 걸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입실론이 있으면요, 입실론이 있으면 그러면 x스타 마이너스 입실론은 어퍼 바운드가 아니에요. 맞죠? 얘가 어퍼 바운드 중에 제일 작은 놈이니까 그것보다 더 작은 거는 어퍼 바운드가 되면 안 되지. 어퍼 바운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있어야 돼요. 그 집합 안에 원소가 뭐지?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x 스타 마이너스 입실론보다는 큰 거예요.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x 스타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그 xn이 있기를 더 크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잖아. 증가니까 언제 n이 캐피털 n보다 크기만 하면 그러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조건에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지가 아무리 커봤자 걔의 수프리멈인 x스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한 거, x스타랑 x스타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xn이 있구나. 다시 쓰면 x스타 마이너스 xn이 충분히 작구나. xn 마이너스 x스타의 절대값, x스타 마이너스 xn의 절대값 똑같은 거. 그 얘기는 xn의 극한이 x스타구나. 왜? 입실론은 이무의 숫자, arbitrary number였기 때문에. 증명 끝입니다. 그래요? 별거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올라가네요. 포물선처럼. 자, 여러분 알아볼 수 있죠. 자,
얘를 알고 있습니다. 증명은 이게 끝이에요. 이제 예제랑 뭐 다양한 다른 얘기들을 좀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컴플리트니스의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수학적으로는 중요한 건데 앞으로의 수업에 엄청 중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책 같은 걸로 복습을 할 때 쓰라고 간단하게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두 가지를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성질은 앞서서 말했던 컴플리트니스. 근데 그 컴플리트니스라고 쓰지 말고 똑같은 건데요.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집합의 성질이에요. 뭐 그 지금은 실수집합의 성질이긴 한데 나중에 해석계는 원에서는 안 하고요. 그 실수집합 말고 다른 집합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만약에 S가 그래서 그냥 실수집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실수집합의 성질 있을 때 얘가 바운디드 오브면 그러면 수프리멈이 존재한다. 이런 성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정식 수업의 번외. 그래서 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컴플리트니스라고 증명 없이 썼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저기서 썼던 모노톤 컨버전스 프로퍼티. 우리가 얘를 계속 그 정리라고 썼는데 왜 프로퍼티라고 썼을까? 이 두 개를 증명 없이 어슘을 하면 하나가 되면 다른 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명제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수열이 바운디드 어버브고 인크리징이면 그러면 극한이 존재한다. 역시 실수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한 게 뭐냐면요. 1을 가정을 하고 챕터 2에서 가정을 하고 2를 증명을 한 겁니다. 근데 1과 2는 똑같아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2를 가정을 하고 2를 보여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수를 우리가 그 유리수에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1이나 2나 두 개가 다 나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했죠. 그렇게 하다 보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그래서 학부 해석계로는 둘 중에 하나를 어떤 책을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가정을 하고 나머지 하나를 증명하는 식으로 합니다. 우리는 1에서 2를 했어요. 2에서 1로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해석 개론을 했던 최영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최영 교수님은 2에서 1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수학과니까 수학 얘기 좀 하자고 쓰는 거고요. 막 복잡하게 우리 증명하려고 뭐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정을 했어요. 1과 2가 사실은 동치니까 이를 가정을 하고 이를 컴플리트니스 프로퍼티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증명 없이 썼고요. 이걸 가지고 방금 1에서 2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둘은 동치니까 어떻게 시작하더라도 같습니다. 가장 엄밀한 건 실수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 두 가지 성질이 다 만족한다는 걸 보이는 거지만 해석기론에서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2에서 시작해서 2를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2라는 성질이 성립한다고 하자. 그러면 1이 된다를 너무너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것보다 더 아까 이 모노톤 컨버전스 정리의 증명보다도 더 짧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시간 나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이 모노톤 컨버전스 프로퍼티는 의외로 되게 많은 곳에 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의외로 증명도 짧고 별거 아니었잖아요. 뭐야? 그냥 바운디드 인크리징 시퀀스가 있으면 수렴한다. 직관도 당했네요. 직관은 그림이 뭐였냐면 그냥 여기 이렇게 점점 가잖아. x1, x2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데 저 위에 뭔가 지붕이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어느 순간 뭔가로 수렴해야지. 라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명확하게 구할 수는 없더라도 극한이 존재한다. 왜? 바운디드 어버브고 인크리징이니까 라는 논리 무지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해보죠. 예제를 봐봅시다. 예제 제가 재밌는 예제들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예는요, 이런 예입니다. 자, x0는 0이라고 하고 x1은 루트 2라고 하고요. x2는 2 플러스 x1 땡땡땡, xn은 2 플러스 xn-1의 루트. 왠지 경시대회 같은 거 나오는 문제 같다. 이런다고 칩시다. 질문: xn이 수렴하냐? 수렴을 만약에 하면, 안 하면 상관없고, 수렴하면 극한이 뭐냐?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 알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양변에 리미트 취하면 되니까. 근데 수렴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수렴을 하는 거 어떻게 보일까? 이걸 뚫어져라 봐요. 뚫어져라 보면 x0보다 x1이 크거나 같잖아요. x1보다 x2가 더 크거나 같잖아요. 뭔가 양수가 더 더해졌으니까. 그래서 대충 보면 이게 점점 인크리징 할 것 같다. 그 아이디어를 써봅시다. 그래서 수렴값은 몰라도 수렴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수렴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xn은 증가합니다. 간단해요. 자, x1-x0는 0보다 크잖아요. 그쵸. xn-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봅시다. 수학적 귀납법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n일 때 성립한다고 하면 n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되지? 이거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요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니까 통분을 하면 xn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xn 마이너스 1분의 이거 없어지니까 xn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에서 n번째에서 xn 마이너스 xn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하자. 0보다 크다고 하자. 그러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적 귀납법 익숙하니까 그냥 써야 될 거 안 썼습니다. n일 때 된다고 하자. 그럼 n 플러스 1일 때도 된다. 따라서 다 된다. 안 써도 되죠. 다 아니까.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xn이 바운디드 어버브임을 한번 보여봅시다. x0나 x1은 전부 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바운디드 어버브임을 보이려면 어퍼 바운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눈을 뚫어져라 보면 됩니다. 얘가 한 만보다 작겠네. 근데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값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이거 칩시다. 두 번째, 만약에 x의 n-1이 2보다 작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덕션 쓰고 싶어요. xn은 뭐지? 정의가 이거잖아요. 어디 보자. 2 플러스 x의 n-1의 루트잖아요. 얘가 2보다 작으니까 얘는 2보다 작잖아요.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다 되는구나. 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을 챕터 1에서 다시 굳이 했는지 알겠죠? 자,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극한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저 극한이 있다. 수렴한다라는 사실은 보였어요. 왜? xn이 점점 커져요. 인크리징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막혀 있으니까 바운디드 오버브니까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리밋을 구하기가 무지하게 쉽습니다.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 양변에다 극한을 취해 봅시다. 아직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연속함수니까 루트 x는 연속함수니까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극한을 취하면 그리고 극한을 람다라고 하면 람다는 2 플러스 람다의 루트가 되겠네.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2는 0인가? 람다는 뭐야? 마이너스 1이고 2인가? 근데 양수잖아요. 따라서 람다는 2밖에 안 남는다. 즉 실제로 얘의 극한은 2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성을 모르는 수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1번, 2번을 거쳐서 바운디드 어보브 인크리징 수열이 극한이 있으니까 2번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노톤 컨버전스 수열을 쓰면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당연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래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명제들을 많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 해보죠. 이거는 계산이 결국은 수학적 귀납법 같은 거 잘 쓰는 거니까 답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y1은 1이고요. yn 플러스 1이 4분의 1 2yn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 수열이라고 합시다. 얘 극한을 구해라. 있으면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역시 마찬가지를 우리가 악유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체크할 것. 그게 더 어려워요. 수렴하면 양변의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이거예요.yn이 인크리징이다. 여러분이 해보기 바랍니다. 쉬워요. 아까처럼 하면 돼요.yn이 바운디드 어버브다. 그러면 어퍼 바운드를 찾아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수학적 귀납법 써서 해보면 역시 다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번, 2번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yn은 수렴한다. 왜?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 때문에.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변에 극한 취하면 4람다는 2람다 더하기 3. 그러면 뭐야? 람다는 2분의 3인가? 따라서 리미트yn은 2분의 3이 되긴 됩니다. 그래요. 일리가 없으면 증명을 한 게 아닙니다. 수렴성을 알아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숫자 알고 있습니다. 이 n이란 숫자를 알고 있어요. 1 플러스 n분의 1분의 n. 얘 극한이 이제 자연로그 정의할 때 나오는 수인 2잖아요. 2. 근데 얘가 왜 수렴하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수렴한다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믿고 있긴 했지만 자연로그에 밑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바이노미얼 포뮬러 써보죠 뭐. 1 플러스 n 곱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n 중에서 2개 뽑고 n제곱분의 1. 그 다음에 n 중에서 3개 뽑고 그냥 이항정리죠. n의 3승분의 1 땡땡땡.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n개 뽑은 다음에 n추수로 쓸걸. 괜히 귀찮겠네요. 그 다음에 n의 n승분의 1 이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항정리. 이 n분의 1을 이 각각이랑 나눠 봅시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 1이고요. 여기는 나누면 2 팩토리얼 분의 1이고 1은 없어지고 1 마이너스 n분의 1 이거 하나 남았네요. 여기는 3 팩토리얼 분의 1이 있고요. 이거 나누면 1 마이너스 n분의 1 있고 1 마이너스 n분의 2 있고. 규칙성이 있네. 끝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이거는 막 여러분 머리 아프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옛날에 봤던 이런 극한이 실제로 있구나.
옛날에는 증명 안 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겁니다. n 팩토리얼 분의 1 어디 보자. 1-n분의 1부터 땡땡땡 1-n분의 n-1까지 해야 되네. 양수들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죠? 이 n은 이렇게 n번째 항까지 더했고요. 0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고요. 이 n 플러스 1은 이 뒤에 우리 규칙성 알겠죠? 양수가 하나 더 더해져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n은 인크리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얘가 바운디드 어버브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어디 보자. 중요한 게 요것들은 뭐 신경 쓰지 말고 이 p를 보면 p 팩토리얼이랑 2를 각각 곱한 것. 얘는 전부 2만 곱하고 얘는 2, 3, 4, 5, 6 하다가 p까지 곱한 거니까 이걸 알잖아요. 따라서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어디 보자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2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1 이거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있는 괄호는 싹 무시해버리고요. 나머지만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얘는 봅시다. 2 더하기 1 3보다 작은 거네. 그래서 이 n이 바운디드 어버브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인크리징이네, 바운디드 어버브네. 우리가 값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극한이 존재한다.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남았습니다. 오늘 남은 건 아니고요. 얘가 무리수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할 게 많습니다. 어쨌든 극한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2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일러 넘버예요. 이런 얘기를 원래는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고등학생들한테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실수 정의하고 뭐 모노톤 컨버전스 시오렘 정리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간단한 예를 봤습니다.